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부상 투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배구의 김연경 선수나 양궁의 오진혁 선수 등이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에 도전한 선수들로 꼽혔고요. 그 투혼은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부상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투혼을 발휘하는 것, 바둑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가 좋지 않을지언정 한 판의 대국을 위해서라면 진통제도 거부하고요. 목발을 짚고 바다를 건너오기도 합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주장으로 소임을 다하기도 하고요. 쓰러지더라도 바둑판 앞에서 쓰러지겠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둑계 부상 투혼의 이모저모, 정 기자의 애프터넘닝에서 알아봅니다. 세계대회 사상 최초의 휠체어 대국을 아시나요? 2015년에 평창에서 열렸던 LG배 32강전인데요. 최철환 선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986년 1월에 일본 기성전 도전 7번기 1국에서 앞서서 교통사고를 당한 조치훈 선수가 도전자 고바야시 고이치 선수와 벌인 유명한 휠체어 대국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철환 선수는 대회 전날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동료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요.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화를 입고 만 것입니다. 그 사고로 왼발 복숭아뼈 옆에 뼈에 크게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황급히 응급실로 실려간 최철환 선수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수술할 경우에는 당연히 LG배에 출전할 수 없겠죠. 대국 의지가 강했던 최철환 선수는 수술을 며칠 미뤄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대국을 하게 된 것이죠. 반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사인 최철환 선수는 통증을 느꼈지만 정신이 혼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통제도 복용하지 않고 32강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카오 신지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최철환 선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에 깁스를 하면서도 중국 리그에 출전하기도 했고요. 바둑 리그에 출전을 해서 통산 1000승을 최초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빨리 가서 치료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뭐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둬야 된다고 생각했고 첫 판에 그래도 이겨가지고 맞아요, 이겼죠. 아 뭔가 좀 스토리 나오나 했는데 네. 커제가 너무 잘 나가지고 거의 쉽지는 않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혼자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네. 혼자 헛발질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친 거라서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조치훈 사모님하고 비교하는 건 자숙해야죠, 제가. 예.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도 이창호 구단과 뭐 도전기 대국에서도 막 극섬 장령 와가지고 막 링겔 맞으면서 줬는데 보면은 오히려 좀 내려놓고 두게 되는 거, 잡생각 사라지고 내용이 안 좋다. 그럼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가. 중국도 목발 투혼을 보여준 기사가 있는데요. 커제와 양딩신 선수입니다. 커제 선수는 삼성화재배나 백령배 등의 목발을 의지한 채 참가를 한 바 있는데 무거운 것을 옮기다가 다리를 다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커제는 웃으면서 집에만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좋다. 또는 바둑 두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당시 패배를 많이 하는 등 컨디션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양딩신 같은 경우는 LG배 8강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로 왔는데 발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데 목발을 짚고 일본에 오는 투혼을 보여줬으나 8강에서 이야마 유타에게 아쉬운 패점을 기록했습니다. 탈장이 의심돼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극심한 통증을 참으면서 바둑리그 경기에 출전해 팀을 승리로 이끈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연 선수인데요. 주장으로 소임을 다한 것도 있지만 승부사로서 나연이 보여준 자세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연 선수는 급하게 복부 수술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링거를 맞아가면서 바둑을 뒀고요.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것도 불리했던 장면에서 묘수를 터뜨리면서 소속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링거 자국을 밴드로 두른 모습에서 병중 투혼도 느껴졌고요. 손에 밴드를 두른 모습은 이세돌 선수도 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물가정부배 본선에서 오른손에 여러 개의 밴드를 붙이고 나왔고요. 통증이 심해서 왼손으로 바둑을 뒀습니다. 아픈 손으로 대국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20분가량 복귀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신진서 선수가 부상 투혼을 또 벌인 적이 있어요. 용성전 시상식에 오다가 기원 근처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눈밑이 살짝 찢어진 것인데요.
급히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가서 상처 부위를 꿰맸다라고 하고요. 바둑 두는데 큰 지장은 없어서 당일에 바둑리그에 출전을 했습니다. 1986년 정초였습니다. 일본 기성전 도전 7번기 개막이 며칠 안 남았을 때였는데요. 타이틀 보유자 조치훈 선수가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바람도 쐴 겸 외출을 했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였고 전치 6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목숨을 건진 게 정말 용하다면서 대국을 포기하라라고 했다고 하고요. 기성전은 제한 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이틀 거리 대국이라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치훈 선수는 머리와 오른판을 다치지 않아서 바둑을 둘 수 있다. 쓰러지더라도 바둑판 앞에서 쓰러지겠다라는 말로 출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최사 요미우리 신문은 전용기를 통해서 조치훈 선수를 대국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의료진까지 동승해서 휠체어에 앉아 바둑을 두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대미문의 휠체어 대국입니다. 비록 도전자였던 고바야시 고이치 선수에게 2승 4패로 기성 타이틀을 내주긴 했지만 이날 이후 조치훈 선수는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는 불굴의 승부사로 각인됐습니다. 특히 2국과 3국은 조치훈 선수의 명국으로 꼽는데 이것이 과연 전치 3개월 증상을 입은 사람의 대국이 맞는가라고 호평을 받은 대국입니다. 스포츠 정신은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격려와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의 애프터 36이었습니다. 끝!